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하게 된 송지은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으로 챕터 1 세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세포라는 건 뭔가요? 우리 몸 뭘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세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명체를 이루는, 그쵸? 생명체의 뭐다? 소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세포는 뭐예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뭘 이루죠? 조직을 이룹니다. 또 조직은 다른 조직과 연합해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관을 이루고, 또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그러니까 기관계를 이루면서 뭘 이루죠? 우리 몸을 이루죠. 그렇죠? 인체를 이룹니다. 즉, 세포는 뭐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뭐다?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세포막, 세포막의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밑줄을 칠게요. 지질, 이중막, 삼중 구조이다. 이 세포막은 뭐예요?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돼서 뭘 이룬다? 세포막을 이룬다라는 거죠. 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우리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죠? 인지질은 머리와 이렇게 꼬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머리는 뭐예요? 인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을 띈다. 또 다른 말로 극성 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꼬리는 뭐예요?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소수성. 그 다음에 비극성이란 표현을 쓰죠. 비극성을 띈다. 근데 세포막은 뭐다? 이 인지질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배열이 됐다. 하나 좀 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삼층 구조다. 삼층 구조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긴 친수성, 소수성, 시수성, 인지질 뭐예요? 인지질, 이중막, 삼층 구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포막 하면 인지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게 되면 인지질,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이 몇 퍼센트? 20에서 40%.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몇 퍼센트예요? 60에서 70%로 단백질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다시 그려보면 단백질은 이렇게 표면에 있는 외막에 있는 단백질이 있고, 그렇죠? 안에 있는 내재성 단백질이 있고, 또 이렇게 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단백질이 60에서 70%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 1에서 5%로 구성되어 있다. 탄수화물은 외막에 이렇게 1에서 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세포막은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대부분의 세포막은 단백질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무수한 구멍이 있고 표면 장력이 낮으며 정기적인 하전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포막의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세포 내외에 물질 이동 통로로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이렇게 물질 이동 통로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렇게 표시해서 선택적이라는 단어를 좀 써주세요. 선택적. 즉 세포막은 세포 내에 선택적 물질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된 기능입니다. 메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소기관을 보호한다. 세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있겠죠. 이런 소기관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세포막이. 그 다음에 디귿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포 외과 내액을 구분한다.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있는 체액을 뭐라고 해요? 내액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다시 써볼게요. 여기가 내액, 그렇죠? 세포 내액. 바깥쪽은 세포 외액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세포막에 의해서 세포 내액과 외액이 구분된다라는 거죠. 구분된다. 그 다음에 리을, 인접한 세포가 동일 개체의 세포라는 것을 인지한다. 즉 뭐예요? 이 얘기는 인접한 세포가 나와 동일한 개체의 세포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인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음, 세포막 내의 효소를 통한 화학적인 반응을
촉진한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분자가 메모 분자가 사이즈가 작을수록 쉽게 통과가 되겠죠. 쉽게 통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의 용해도가 클수록, 그죠? 지방의 용해도가 클수록 또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이온보다 뭐하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세포질, 세포의 미세구조, 세포의 소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핵이 나와 있죠. 여기 안에 핵이 있어요. 핵이 너무 크네요. 그쵸? 읽어볼게요. 핵은 무슨 막이다? 이중막이다. 이중막이다, 밑줄. 이중막으로 이루어진 세포의 생명 중추이다. 주성분은 뭐라는 거예요? 얘는 주성분은 뭐라는 거예요? DNA라는 거예요. DNA로 뭘 갖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 중심으로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성분은 뭐다? DNA로 뭘 갖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거기다가 밑줄 치고 또 핵 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핵인이 있다라는 거죠. 핵인. 이렇게 핵인이 있다. 핵인에다가 밑줄. 핵인이 존재하고 얘는 뭐예요? RNA를 합성하고 저장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밑줄. 그래서 핵에 대해서 지금 배웠고요. 근데 두 번째가 뭐가 나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다른 말로 사립체. 사립체가 나와 있습니다. 좀 그려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외막과 내막. 미토콘드리아도 뭐다? 이중막이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뭘 갖고 있어요? 호흡효소를 갖고 있죠. 호흡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뭘 생산합니까? 중요하죠. 뭘 생산해요? ATP를 생산하죠. 저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써보세요. 쓰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된 이중막이고 뭘 갖고 있다? 뭘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에너지 공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발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뭔가요? 3번, 동그라미 3번, 리보솜이죠. 리보솜. 그러니까 어디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유리 리보솜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보솜은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단백질을 합성하죠. 단백질을 합성한다. 거기다가 밑줄.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로 또 밑줄 칠게요.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진 뭐다? 과립이다. 과립이란 뜻이 뭘까요? 이게 뭘로 보이나요? 알갱이처럼 보이죠. 그렇죠? 과립을 알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소포체죠. 소포체. 소포체도 뭐다? 이중막이다. 거기다가 밑줄. 소포체에는 뭐가 있어요? 조면과 활면 소포체가 있죠. 조면에다가 동그라미, 활면에다가 동그라미 써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서로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면 소포체는 뭐다? 조면 소포체는 이렇게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는 게 조면 소포체예요. 이게 뭐다? 조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 얘는 뭐다?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다는 거죠.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는 뭐야? 리보솜은 과립 형태니까 과립 소포체다. 그렇죠? 과립 소포체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 없는 거 이렇게 리보솜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활면 소포체라고 한다. 활면 소포체라고 한다. 얘는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리보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립이 아니라 무과립 소포체겠죠. 무과립 소포체이다. 무과립 소포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조면소포체부터.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다. 그럼 리보솜에서 뭘 해요?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어디로 보낸다고 나와 있어요?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포체 내각이나 골지체로 운반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니은 활면 소포체는 당질 대사. 그 다음에 지방질 합성 및 불포화 콜레스테롤 합성. 거기다가 밑줄.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주로 지방 합성 기능을 갖는다. 지방 합성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활면 소포체는 주로 지방 합성 기능을 갖고 해독 작용을 하고 무가립 소포체이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뭔가요? 골지체가 남아있네. 골지체 여기다 그려볼까요? 골지체. 이렇게. 골지체. 얘가 몇 번일까요? 골지체가 5번.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리소좀이 나와 있죠? 리소좀. 이렇게 리소좀. 얘가 6번. 그 다음에 뭐예요? 과산화소체, 미소체, 퍼옥시즘. 그쵸? 퍼옥시즘. 얘가 몇 번? 7번. 얘네들은 묶어서 뭐예요? 얘네들은 단일막. 그쵸? 단일막이라는 거. 아까 이중막은 뭐 있었어요? 핵.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얘네들은 이중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5번, 6번, 7번은 뭐다? 단일막이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골지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막이고 당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비 가립을 제조한다. 거기다가 밑줄. 아까 조면소포체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낸다고 했어요? 골지체로 보낸다고 했죠. 그럼 골지체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농축, 병현시킨 다음에 분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 당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비 가립을 제조한다라는 그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소좀과 과산화소체는 뭘 갖고 있습니까? 효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 소화 기능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번부터 7번까지 그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영양보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종류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신경세포는 뭐한다? 흥분파의 전도라고 써 있죠.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정기적인 신호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세포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선세포는 호르몬과 소화액의 합성과 분비 기능을 갖고, 그 다음에 간과 지방세포는 포도당과 지방을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상피세포는 뭐야? 신체를 보호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피부에 있는 상피세포는 신체를 보호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소화기관에 있는 상피세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능을 가질까요? 물질을 교환하는 기능을 갖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동그라미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소화관 점막, 그 다음에 세뇨가 세포는 뭐다? 물질을 일정한 방향으로 운반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감수기 세포는 빛, 소리, 냄새, 화학적인 농도 등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엔 안 써져 있지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우도록 할게요. 맞고. 결합조직 세포에 대해서 하나 더 쓸게요. 결합조직 세포. 세포에도 결합조직 세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조직 세포는 뭐냐? 결합조직 세포는 신체 구조를 연결하고 지지하고 고정해주는 세포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단원 1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좀 마쳤고요. 소단원 2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뭐가 나와 있나요? 수동적인 이동이 나와 있죠. 수동적 이동. 그 다음에 세포막의 이동. 세포막의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수동적인 이동과 또 능동적 이동. 이동이 있고 또 흡수와 배출작용이 있죠. 흡수.
과 뭐가 있다? 배출작용이 있다. 그 수동적 이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동적 이동에는 뭐가 있다? 확산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 책에 삼투가 나와 있죠. 또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가. 그렇죠? 이렇게 확산, 삼투, 여가는 무슨 이동? 수동적 이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볼게요. 수동적 이동이란 동그라미 1번 에너지의 공급 없이 ATP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라는 거죠. 필요 없다. 자, ATP 공급 없이 자연의 법칙, 농도차, 압력차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른 물질의 운반을 뭐라고 한다? 수동적인 이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순 확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확산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산도 단순 확산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촉진 확산이 있다라는 거죠. 촉진 확산이 있다. 단순 확산 읽어볼게요. 교재. 분자의 운동식 거기다가 밑줄. 거기다가만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분자의 운동이라는 건 뭘 말해요? 분자의 브라운 운동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 좀 써주세요. 브라운 운동이라고. 브라운 운동. 이렇게 써주세요. 분자의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농도 차이에 밑줄 칠게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되어 이 농도를 같게 하려는 현상으로 부피 변화가 없다. 그게 뭐다?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 즉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라 하겠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뭐라고 한다?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볼게요. 영양 보충.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체를 이용해서 용질을 운반한다. 그 다음에 쭉 다 밑줄 칠게요. 이동 속도가 빠르나 포화 현상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즉 촉진 확산도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반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운반체. 운반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동 속도가 빠르죠. 이동 속도가 빠르다. 빠름. 하지만 뭐예요? 운반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운반체가 포화가 되면은 뭐예요?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포화가 있다. 포화. 그렇죠. 포화 현상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확산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이 반투막을 사이에 둔 용매, 물의 확산 현상을 3투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좀 읽어볼게요.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반투막이 있을 때 3투압 차이에 의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3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투압은 이때 반투막이 받는 압력을 뜻한다. 3투에 뭐가 나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등장에, 저장에, 고장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울게요. 3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투에 뭐가 있다? 등장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장에, 고장에. 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액은 삼투압이 뭐예요? 300ml 오스몰 per 리터. 삼투압이 이 300ml 오스몰 per 리터와 같은 용액이 뭐가 2개 이상 있을 때, 2개 이상 있을 때 한쪽을 다른 쪽에 대하여 뭐라고 한다? 등장액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막을 반투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세포 내 삼투압이 300이고 세포 바깥이 300이라고 했을 때 삼투압이 같죠. 그러면 용매, 물의 이동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액. 저장액은 뭐다? 300ml 오스몰보다 낮은 농도를 뭐라 한다? 저장액이라 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혈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밑줄.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적혈구를 이 저장액에다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는 300이고 저장액은 뭐예요? 300ml 오스몰 퍼 리터보다 낮은 농도인 거죠. 낮겠죠. 그쵸? 그러면 이 용매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용매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쵸? 아니, 죄송해요. 반대겠죠? 저장액이니까. 여기가 적혈구,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저장액 상태면은 물이 이렇게 일어나죠. 물이 뭐죠? 용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가 팽창이 되겠죠. 세포가 팽창이 돼서 안에 있던 이 헤모글로빈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용혈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액은 뭐다? 300ml 오스몰보다 이제 높은 농도를 말한다. 그리고 적혈구 수축 현상이 있다. 거기까지 쭉 밑줄. 이번에는 반대죠. 반대. 적혈구를 어디에다가? 고장액에다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장액에다가. 고장액은 뭐예요? 이 300ml 오스몰 퍼 리터 농도보다 높은 상태이죠. 그럼 물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용매는 적혈구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글쪼글해지죠. 수축해져.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쪼글쪼글해진다.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는 뭐였어요? 아까 용혈 현상이죠. 용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는 뭐다? 밑줄 치겠습니다. 압력의 차이에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가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모자혈관막이나 그 다음에 신사구체막 통한 물질의 이동이 뭐다? 여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3투에 대해서 다 봤고요. 이제 능동적인 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이동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법칙에 위배하여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동이다. 아까 수동적인 이동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필요 없었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는데 이 능동적인 이동은 자연의 법칙을 위배해서 어떻게 된다? 지우고 이렇게 능동적 이동은 자연의 법칙을 위배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ATP.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반체가 필요하다. 이게 뭐다? 능동적인 이동이다. 가로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체내의 영양소 운반. 체내의 일부 영양소들은 이 능동적 이동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영양소들이 능동적 이동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라고 우리 영양학 시간에 배웠죠? 뭐가 있었죠? 갈락토스. 또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칼슘, 철,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은 뭐다? 능동적 이동에 의해서 영양소가 운반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나시나요?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수작용과 배출작용을 보도록 할게요. 흡수와 배출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작용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세포 내 섭취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 내 섭취. 그래서 배출작용은 얘와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 외 배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 세포막이 이렇게 함몰이 되면서 밖에 있던 물질들이 어떻게 세포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세포 밖에 있던 물질을 세포막이 함몰되면서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얘가 흡수작용인 거죠. 얘가 흡수작용. 그럼 반대로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세포막 운동에 의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 배출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이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거대 물질 분자의 이동. 흡수작용과 배출작용은 뭐다? 거대 물질 분자의 이동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반체를 이용해서 이동이 어려운 거대 물질 분자의 이동 방법이 흡수작용과 배출작용이다. 그 흡수작용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음세포 작용과 그 다음에 이제 식세포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음세포 작용은 밑줄 칠게요. 액체에다가 동그라미.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수용성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음세포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3번 식세포 작용은 뭔가요? 볼게요. 밑줄 칠게요. 미생물이나 세포 조각과 같이 크기가 큰 고형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식세포 작용이라고 한다. 우리 이 식세포 작용하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백혈구,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식세포. 얘네들이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이 세균이라던가 이런 것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예, 좀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백혈구에서 위족 현상으로 세균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식세포 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출작용, 다른 말로 토세포 작용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흡수작용과 반대로 이 거대 분자를 세포막 운동에 의해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전을 뭐라고 한다? 배출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 동그라미 3번 밑줄 칠게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효소 등이 있다는 거죠. 이런 효소 등의 분비 기전이 뭐다? 배출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단원 2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가 있었어요? 수동적인 이동, 그렇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이동, 그 다음에 흡수작용과 배출작용이 있었죠. 그렇죠. 이 수동적 이동에는 뭐가 있었어요? 확산, 그렇죠. 확산도 단순 확산이 있었고 촉진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투, 여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수동적 이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 이동은 뭐예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 없었어요? ATP가 필요 없었죠. 근데 능동적 이동은 자연의 법칙을 위배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얘는 ATP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대 물질 분자의 경우에는 흡수와 배출 작용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운반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포막이 함몰되면서 외부에 있던 물질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흡수라고 하고, 반대로 안에 있던 물질을 밖으로 뱉어내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배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 보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체액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체액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분에 전해질과 유기물질이 녹아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체액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액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나요? 총체액이. 체중의 몇 퍼센트? 60%. 네, 60%.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겠죠. 세포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세포 내. 그럼 이 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걸 세포 내, 밖에 있는 것을 세포 외액이라고 하죠. 얘가 몇 퍼센트? 40%. 얘가 몇 퍼센트? 20%. 우리는 그래서 합쳐서 60%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체액이 많아요? 내액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 내액에서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하죠? 주로 대사작용이 일어납니다. 대사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세포 외액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세포 외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넣어주고 대사작용으로 생긴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런 작용을 하고 또 두 번째,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즉 삼투질의 농도라던가 pH 값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세포가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총 체액은 체중이 몇 %다? 약 60에서 70%다. 우리 태어날 때는 체액이 70% 수준으로 높게 태어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액이 줄어들죠. 60% 수준으로. 그 다음에 세포 내액은 체중의 약 40에서 50%이다. 그 밑에 있는 거 좀 읽어볼게요. 체액 중 세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포 내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포 내액에는 칼륨에다 동그라미. 세포 내액에는 뭐가?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외액은 체중의 몇 %? 약 20%. 그리고 체액 중 세포 외부에 있는 밑줄 칠게요. 조직의 림프액 및 혈장을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세포 외액이라고 한다. 세포 외액에는 뭐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나트륨 거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염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외액은. 그리고 하나 이거 써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포 외액은 또 뭘로 나뉘어져요? 혈장과 세포 간질액으로 나뉘어지죠. 세포 간질액. 혈장은 몇 %? 5%. 세포 간질액은 몇 %? 15%. 세포 간질액은 이 조직과 세포 간격을 채우는 액으로 체중의 약 15%를 차지하고 혈장은 체중의 약 5%를 차지하고 세포 간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어요? 세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소단원 1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 소단원 2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체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